29화 수익 2천만 원 돌파 성취의 순간. 민호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휴대폰을 켜기 전부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그동안 집중 투자한 에코파워 소재의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이었다. 책상 앞에 앉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오늘이야. 결과가 어찌됐든 이건 내가 세운 기준과 분석의 결과야. 시장 개장 30분 전 투자 커뮤니티와 뉴스는 이미 들썩이고 있었다. 속보 에코파워 소재 실적 발표 D-0. 게시판 이번 실적 대박이면 주가 터진다. 댓글 기관 매집 장난 아님. 오늘 시초가 상한가 예상과 같은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민호는 커뮤니티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다시 투자 노트를 펼쳤다. 며칠 전부터 적어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실적 발표 전후의 변동성은 높다. 계획을 지켜라.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오전 9시 시장이 열렸다. 에코파워 소재의 시초가는 전일 대비 4%로 출발했다. 그리고 불과 5분 만에 8%까지 치솟았다. 호가창에는 매수 잔량이 쌓여 있었고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 민호의 계좌 화면에도 초록색 수익 그래프가 급격히 치솟았다. 평가손익 2,055만원, 수익률 75.3%. 순간 민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드디어 수익 2천만원을 넘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알바비로 한 달에 60만원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단 한 종목에서 한 번의 집중 투자로 2천만원이라는 돈이 생긴 것이다. 진짜 수익이 난 거야?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화면을 만지작거렸다. 숫자는 분명했다. 착각이 아니었다. 실적 발표가 시작되자 주가는 더 강하게 치솟았다. 에코파워 소재 실적 발표.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매출액 1,200억 원 돌파. 분기 최대 실적. 해외 공급 계약 체결 공식 발표. 뉴스 속보가 쏟아졌고 주가는 순식간에 15%를 돌파했다. 호가창은 매수세로 꽉 차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한가가 나? 라며 열광했다. 민호는 차분하게 노트를 펴고 중얼거렸다. 단기 급등에 흔들리지 말자. 매도는 계획된 지점에서만. 그의 매도 계획은 이랬다. 1차 75%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 2차 중장기 보유분은 실적 추세 확인 후 계속 보유. 차익 실현이 체결되는 순간 알림창이 떴다. 매도 체결 완료. 에코파워 소재 200주 매도 75.3%. 민호의 손끝에서 진짜 투자자의 감각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흥분에 매몰되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하는 그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점심시간 민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 멀리서 축제 현수막이 펄럭이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진짜 내 힘으로 번 돈이야?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모님의 지원도 없이 알바로 모은 돈과 밤샘 공부로 만든 전략으로 번 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시간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고 계좌 화면을 캡처했다. 수익 2,055만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그리고 조용히 그 이미지를 기록 폴더에 저장했다. 이건 자랑하려고 찍은 게 아니야. 나한테 이 순간을 잊지 말라고. 저녁 민호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 그동안 투자 얘기에 부정적이던 아버지도 민호의 밝은 표정에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식 공부도 병행한다고 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좋아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나고 있어요. 공부도 병행하고 있는 거지? 네, 물론이죠.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가족에게 투자 결과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그는 29화라고 제목을 적은 투자 일지를 새로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진짜 값진 건 돈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변했다는 것이다. 감정에 흔들리던 내가 이제는 계획과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수익은 운이 아니라 내 철학의 증명이다. 글을 다 쓰고 그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반사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마치 어릴 적 꿈꾸던 미래가 조금씩 손에 잡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화 예고, 첫 부동산 투자 돈이 일하게 만들다. 30화, 첫 부동산 투자, 돈이 일하게 만들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민우는 학교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차트나 재무제표가 아니라 부동산 매물 사이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나서 민우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계좌 속 숫자가 늘어나도 그것이 진짜 자산이 되려면 돈이 스스로 굴러가야 한다는 것을 수많은 투자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은 돈을 벌어다 줬다. 하지만 부동산은 돈이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수단일 수 있다. 민우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가 자주 보던 한 경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계기였다. 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부동산을 병행하는 건 필수입니다. 주식은 빠른 성장의 수단이고 부동산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근간이 되죠.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민우는 즉시 부동산 관련 책을 빌려 읽었고 방학 동안 서울 근교의 소형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의 시세를 차근차근 조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이거 괜찮은데? 민우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울 외곽의 한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소형 빌라 매물. 가격은 1억 1천만 원. 현재 전세 9천만 원이 끼어있는 전세 끼고 매수갭 투자 형태였다. 매매가 1억 1천만 원. 전세가 9천만 원. 실제 필요 자금 2천만 원 취득세 등 부대 비용. 민우는 노트에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 근처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뉴스도 있었다. 입지 조건과 가격, 그리고 투자 규모까지 민우의 자금에 딱 들어맞았다. 이건 진짜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막상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니 두려움도 밀려왔다. 부동산은 큰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약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민우는 스스로의 불안을 인정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업소 3곳에 전화를 걸어 매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물었다. 중개인들의 말투와 태도, 매물의 상태, 시세 흐름까지 전부 기록했다. 그는 저녁에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찾아가 실거래가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체크했다. 며칠 후 민우는 직접 현장을 보기 위해 전철을 타고 매물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가운 오후, 그는 작은 빌라 앞에 서서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오래된 외벽, 좁은 골목 하지만 생각보다 주변 환경은 깔끔했다. 근처에는 카페와 편의점, 초등학교가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철역이 가까웠다. 중개인 아저씨가 웃으며 다가왔다. 학생이 이렇게 꼼꼼히 보러 오는 건 처음이네. 투자하려고요? 네, 실투자금이 적어서요. 전세 끼고 매수 가능하다고 해서.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내부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근저당 하자 여부 등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고 민우는 그 내용을 모두 노트에 받아 적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기업 IR 자료를 분석하던 그날처럼 두근거리는 동시에 진지했다. 며칠의 고민 끝에 민우는 결심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승부수가 될 수 있어. 그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했다. 아버지, 저 부동산 하나 사보려고 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물었다. 너 그게 내 돈으로 가능하긴 하냐? 네, 전세 끼고 하는 방식이에요. 공부 많이 했고 리스크도 계산했어요. 예전 같으면 단칼에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을 아버지도 민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쉽게 부정하지 못했다. 그래,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 거라면 잘 알아보고 해라. 괜히 충동적으로 하진 말고. 민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네, 신중하게 결정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드디어 계약 당일, 민호는 부동산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계약서, 신분증, 도장, 통장 잔액 증명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이게 진짜로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될 줄이야. 중개인과 집주인, 그리고 민호가 앉은 자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호는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고 모르는 부분은 당당히 질문했다. 예전에 소심한 대학생 민호였다면 절대 못했을 행동이었다. 이 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인데요. 혹시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민호의 질문에 집주인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한 순간 민호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계약서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손에 계약서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자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였다. 민호는 천천히 걸으며 계약서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이 올라왔다. 주식으로 번 돈이 자산 구조로 변하는 첫 순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안, 민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처음엔 편의점 알바생이었고, 그 다음엔 주식 초보 투자자였고, 이제는 부동산까지 시작했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창문 밖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새로운 길을 비추는 것 같았다. 다음화 예고, 최종화 진짜 부자가 되다. 마지막 화, 새로운 시작 진짜 부자가 되다. 민호가 처음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학 2학년, 반지하 원룸에서 중고 노트북 하나로 차트를 들여다보던 그때와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호는 눈을 떴다.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열어 글로벌 시장 동향을 확인한다. 미국 나스닥 선물, S&P 500 지수, 유가, 환율, 채권 금리, 한국 업종별 지수가 한 화면에 정리된 대시보드에 펼쳐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초보가 아니었다. 시장 전체의 흐름과 자금의 방향을 읽는 것이 그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빠르게 확인하고 금리 결정 일정과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체크한다. 민호의 투자 방식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타와 테마주에 집중해 감정에 휘둘리기 일쑤였지만 여러 번의 큰 손실을 겪고 난 뒤 그는 철저하게 장기 가치 흐름 기반으로 체계를 바꾸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핵심 성장 가치주 60%, 반도체, 2차전지, AI 인프라 등 실적 기반의 장기 성장주의 분산 투자, 수급 트레이딩 30%, 기관, 외국인 수급 흐름을 추적하며 단기 회전율을 높이는 계좌, 이익이 발생하면 절반은 현금화해 시장 급락에 대비, 현금 10%, 시장 급락 시 현금은 기회라는 원칙 아래 항상 비상자금 유지. 그의 계좌는 목적별로 3개로 나뉘어 있었다. 장기 투자 계좌, 단기 수급 매매 계좌, 현금성 배당주 ETF 운용 계좌. 이 시스템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멘탈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민호는 과거처럼 하루 종일 차트에 매달리지 않아도 설계된 전략이 대신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으로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민호는 예약해놓은 모델 하우스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
민우야, 여긴 왜 온 거냐? 그냥 한번 보러 오자고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을 자리에 앉혔다. 잠시 후 분양 상담원이 도면을 펼쳤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33평 신축 아파트. 교통이 편하고 인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다. 민호는 계약서를 꺼내 부모님 앞에 내밀었다. 이제 이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부모님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계약금 일부가 이미 입금되어 있고 중도금 납부 계획표까지 정리된 걸 보고서야 눈빛이 바뀌었다. 이걸 내가 정말 산 거니? 네, 전세랑 대출 잘 활용하면 부담 없이 옮기실 수 있어요. 이사 날 어머니는 거실에 큰 창문을 열고 눈물을 글썽였다. 비 오면 물 새던 지하방이었는데 이제 이런 데서 살 줄이야. 우리 아들 고생했다. 그날 밤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부모님과 나눈 짧은 식사. 그 순간만큼은 계좌의 수익률보다 훨씬 깊은 만족감이 마음에 남았다. 돈을 번다는 게 결국 이런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느껴서 제법 규모 있는 소형 빌딩 매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건 32살 무렵이었다. 그때 그의 총 자산은 약 20억 원. 장기 투자했던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 대세 상승기를 타면서 계좌 자산이 크게 불어났고 오피스텔과 근생 건물 지분 투자로 얻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는 단순한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자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 민호의 눈에 들어온 건 경기도 외곽 상권에 위치한 4층짜리 소형 빌딩이었다. 매매가는 28억 원. 언뜻 보면 큰 금액이지만 민호는 철저히 숫자부터 들여다봤다. 수익률 5% 이상, 공실률 낮고 임차인 신뢰도 확보 가능 괜찮은 물건이다. 빌딩 1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2층엔 학원, 3층엔 개인 병원, 4층엔 소형 사무실이 들어차 있었다. 모두 장기 임대 계약 상태로 연간 임대 수익이 약 1억 5천만 원이었다. 민호는 본격적으로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짰다. 자기 자금 10억 원, 담보대출 15억 원, 임대보증금 3억 원.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했다. 은행과의 상담에서도 그는 주저함이 없었다. 저는 이 건물을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현금 흐름 자산으로 운용할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빌딩 옥상에 올라선 그날, 민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심호흡했다. 어릴 적 반지 하방의 눅눅한 공기 대신 고층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이제는 진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매달 1,200만 원가량의 임대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구조를 완성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월세는 제때 입금된다. 그 안정감이 민호에게 새로운 투자적 여유를 만들어줬다. 민호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엔 새벽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던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국산 고급 SUV를 몰고 투자자 모임, 강연장, 부동산 관리 현장을 누비는 전업 투자자이자 자산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게 과시하지는 않았다. 외제 슈퍼카나 명품에 돈을 쓰는 대신 효율과 안정이라는 투자 철학을 그대로 생활에도 적용했다. SUV 선택도 연비 유지비,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 결정한 것이다. 그의 하루 루틴은 이렇게 정돈돼 있었다. 새벽 글로벌 시장 점검, 투자 뉴스 스크랩. 오전 투자자 미팅, 기업 탐방 또는 부동산 관리업체 점검. 오후 매매 복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장 정리. 저녁 투자 강연 참석, 후배 투자자 멘토링, 자기개발. 민호는 이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나누고 시스템을 전파하며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민호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차트와 지표들이 떠 있었다. 하지만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엔 단기 급등락에 일희일비했지만 이젠 거시 경제 흐름, 자금의 방향, 업종 사이클 개별 기업 분석으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시장 해석 프레임을 완성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요란하지만 결국 자금이 흐르는 방향을 읽는 자가 이긴다. 그의 수익은 운이나 감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공부 원칙 실전 데이터의 결과였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민호는 대학 투자 동아리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강연장에는 예전에 그처럼 투자에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그는 빔 프로젝터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처음엔 반지하에서 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단타도 했고 테마주에 휩쓸려서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빠른 길은 없다는 것. 원칙을 세우고 시장을 공부하고 시스템을 만든 뒤부터 진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배님,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차분히 말했다. 버티는 힘이에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덕스럽지만 결국 공부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건 단 한 번의 거래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백, 수천 번의 선택의 합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순간 강연장은 조용해졌다. 민호의 말엔 과장도 허세도 없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증거였기 때문이다. 강연이 끝난 밤, 민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심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몇 년 전 반지하의 좁은 창문 너머로 보던 세상은 이제 그의 발 아래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투자 계좌와 자산 현황을 확인했다. 주식 자산 14억 원, 부동산 자산 빌딩 오피스텔 아파트 등 30억 원, 현금 및 예금 3억 원, 총 자산 47억 원. 처음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대학생의 계좌가 어느덧 누적 수익 수십억 원 규모의 시스템으로 변해 있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그에겐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다. 돈이 그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그는 그 시스템의 운용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날 밤새 차트를 들여다보며 떨리던 손. 첫 수익에 치킨을 시켜 혼자 축배를 들던 반지하방. 욕심 때문에 계좌가 반토막 나며 울던 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만들었다. 민호는 더 이상 단타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을 이해하고 자산을 운용하며 삶을 설계하는 진짜 투자자가 되어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호의 눈빛도 그와 똑같이 반짝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성공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살로 회귀하여 제2의 인생을 사는 장편 영상 준비 중입니다.